안녕하세요.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서휘영입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들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 흉금없는 이야기 한마당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 않게 될 통일을 위한 새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송채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3학년 문은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장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경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유솔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이가연입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해 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 14개 종목에 150명을 포함해서 모두 선수 273명을 파견을 했는데요.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고 종합 7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을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아시안게임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양 학생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고3에 재학 중이라서 아시안게임 전체를 보지 못했고 남자 축구만 보았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이나 정보를 접하면서 이번에 북한에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학생. 네, 저 역시 시험 기간이라서 아시안게임을 직접적인 보지 못했고 이제 인터넷이나 페이북을 통해서 모든 걸 접하게 됐는데 일단 인터넷으로 처음으로 북한에서 선수단이 도착했을 때 인터넷 사진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북한 선수들이라서 굉장히 반가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과정에 세계 신기록도 기록 세우고 해서 북한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가연 학생은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도 3년 만에 북한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의미가 당신은 나의 반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나의 반쪽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3명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은 오랜만에 만난 선수들에 대한 반가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와 희망의 토양에서 자란 대학생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분단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고 그러면서도 지금 경색된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라도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인데 다른 팀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 학생은요? 저는 북한 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의 모습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선수들이 입국하기 전에 좀 우리 국민들을 약간 좀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손을 흔들어주는
선수들도 있었고 미소를 짓는 선수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과는 많이 달라서 되게 놀랐고, 특히 개막식 때 북한 선수들이 등장할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를 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저는 북한 선수들이 우리 인천에 도착했을 때 군복이라도 입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 선수단들이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고 또 손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앞으로 우리 통일 한반도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윤석 학생 말처럼 저 역시도 이번 북한 선수단들의 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도 남북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여자 축구 4강전에는 북한이 2대1로 이기고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는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이 누구를 응원했는지도 특히나 궁금한데요. 아까 축구 경기 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자 축구 경기 보지 못하고 일단 이겼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기 남자 축구를 볼 때는 제가 누구를 응원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북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온 거잖아요. 또 한국에서도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 4년에 한 번씩 열린 그걸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 뭐 북한도 이기고 가면 좋겠지만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이번에 그런 경기에서 이기면 나중에 연봉이나 군에 가는 면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어느 쪽을 꼭 집어서 응원했다기보다는 일단 서로가 자기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겨도 자기 실력에 따라서 이긴 거라서 그냥 경기를 그냥 재밌게 보는 거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아 학생은요? 저는 경기를 보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소식만 들어서 이제 한국이 1대0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그래도 북한이 남자 축구로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으로 아시안 경기에 나와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은메달을 쟁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메달까지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연 학생은 혹시 축구 경기 보셨나요? 네, 저는 축구 경기를 남자, 여자 다 봤고요. 일단 어느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모두 저는 다 응원을 했어요. 일단 북한, 한국 이렇게 갈라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응원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반대로 남한 대학생들은 북한과 다른 나라와 경기를 펼친다면 어느 나라에서 응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생김새나 어느 걸 보더라도 북한이라는 말을 안 했다면 당연히 같은 민족이라는 색이 딱 보일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얼마나 이 국제 경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안쓰러운 마음에 늘 응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베트남의 여자 축구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누가 이기던 상관없다는 식으로 봤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는 저도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와 진짜 잘한다고 감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선수단을 많이 응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윤석 학생은 또 남학생이라서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저 축구 경기는 보지 못했는데요. 항상 아시안게임 중간중간에 종합순위를 확인하면서 항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순위를 확인하면서 항상 북한이 몇 순위인가를 항상 체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민족이라는 그 동질성 때문에 확실히 북한을 응원하게 됐던 것 같고 북한 주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네이버 검색 순위를 항상 볼 때마다 북한의 순위도 꼭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남북한의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남북 관계와 통일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네, 체리 학생. 네.
말하자면 이제 스포츠 행사라는 것 자체가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경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말 비정치적인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북한 학생 중에서 대표로 한 분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향희 학생이 고등학생을 대표해서 네. 나중에 스포츠에 저도 나중에 태권도과를 전공하게 되면 저는 북한 태권도랑 한국 태권도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제가 많이 알아보고 그럴 계획도 있어서 나중에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 운동이라는 건 몸으로 부딪히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보다는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향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태권도 운동을 했어서인지 좀 더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남북이 분단되던 해에 태어난 아이가 내년이면 70세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남과 북이 한 핏줄, 한 민족, 한 동포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단이 지속될수록 남과 북의 이질성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스포츠 등을 통한 남북한 간의 교류와 미리 온 통일인 탈북자들과의 교류가 점차 늘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운동을 즐겨하는지 궁금한데요. 북한에 있었을 때 즐겨했던 운동이나 혹은 북한 주민들이 즐겨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향희 학생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나이가 어려서 일단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을 2년 정도를 잠깐 그쪽으로 선수로 가고 싶어서 했었고 북한 주민들이 일상으로 즐겨하는 거는 축구나 족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같이 모이면 축구나 족구를 가장 많이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을 가지고 족구하고 이런 거는 남한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설아 학생은 어떤 운동 즐겨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줄넘기라던가 이제 주로 하는 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형태로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연 학생은 혹시 중고등학교를 북한에 계셨나요? 혹시 체육 시간이 따로 있어서 그때 어떠한 운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농구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 농구 서적을 다녔어요. 그래서 농구를 재미있게 했고요. 또 북한에서 대중적으로 하는 운동이 첫째는 농구고요. 그리고 축구, 그다음에 배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하나가 돼서 하는 운동들을 북한에서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대학생들이 북한에서 남한에서 즐겨했던 운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남과 북,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남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뛰어노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역도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김은국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바라는 게 없다. 김정은 위원장과 인민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은국 선수 외에도요, 금메달을 목에 건 많은 선수들이 북한 김정은과 당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대답에 대한 탈북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설호 학생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 지금까지도 이제 북한에 살고 있다면 그 선수들의 소감을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김은국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4.25 체육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4.25 체육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부라서 또 그런 선전적인 교육이라던가 또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투철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감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라고는 하기는 조금 대부분 이제 진실만을 자기의 진심으로 우러나서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한국 선수들도 나중에 뭐 금메달을 따거나 이러면 수상 소감을 막
가르쳐준 코치님이나 이런 데 대한 감사의 그런 수상 선급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북한 선수들이 그쪽에 대해서 막 김정일 위원 그런데 감사 소감을 하는 게 저 한국 선수들이 코치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소감이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 아닐까. 네, 우리 향희 학생이 조금 우리 대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진심일 가능성도 있고요. 진심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진심일 가능성일 경우에는 북한이 이렇게 저희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국가의 혜택을 1% 정도만 받는다면 그런 엘리트에 있는 체육인들이나 뭐 엘리트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을 한 99%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진심이 아닌 경우에는 북한 엘리트들이 남한의 한류를 많이 접하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의 문화들 많이 접하기 때문에 또 진심이 아닐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탈북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 남한 대학생들이 북한 출신 선수라고 가정했을 때 금메달을 따면 어떤 수상 소감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체리 학생부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북한 선수로서 대표를 띄고 나온 거잖아요. 대표성을 띄고 이 말을 그 북한 체제 안에서 국가의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금메달을 딴다면 그 주마등처럼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난다거나 하면서도 아무래도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하지 않을까, 그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선수단이 그 소감을 말할 때 기승전 김정은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좀 약간 획일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좀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 체제상 이제 선수들의 말과 행동이 김정은과 좀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진심이 아닌 것 같았고, 제가 만약에 북한 선수였다고 하면 저 역시 제 금메달을 약간 김정은과 당의 기쁨으로 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윤서학 학생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가 북한의 국가 자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은 곧 선수단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거고, 따라서 그 국가 자체인 김정은에게 공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한 대학생들도요, 공통적으로 김은국 선수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만국 공통어라고 부릅니다. 인종, 이념, 종교, 그리고 정치를 떠나서 누구나가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북한은 스포츠를 체제 선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북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당인이 김정은이니 이런 이야기 아닌 그저 활짝 웃는 모습 보여줄 그날 언제일까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북한 미녀 응원단이 오지 않았지만요. 2002년 북한 아시안게임 첫 등장에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05년 인천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모으고 다녔고, 특히 인천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김정은의 아내이죠, 리설주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녀 응원단에 대한 남북한의 대학생들의 생각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한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미녀 응원단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미녀라는 말 자체를 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평양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응원단이 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세계적인 무대 속에서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조금 더 협상이 잘 돼서 좀 정치적으로 보는 측면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북한 응원단, 저도 미녀를 빼고 얘기하면 북한 응원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처럼 남북 관계가 조금은 부드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 불참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응원단 참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윤석 학생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녀 응원단들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아쉬웠지만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미녀 응원단들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좀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지 개선의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종편 프로그램의 남남북녀나 이만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처럼 북한 미녀 선수단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시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탈북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녀 응원단의 경우 타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는 파견하지 않고 유독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 설희 학생. 그 이유는 저도 왜 한국에만 파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미녀를 좀 예쁘게 생긴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파견하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응원단이라고 하면 객석에 와서 카메라에도 잡힐 거고 세계 각 방송에도 나갈 거고 일단은 그 응원단이 북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는 거 그냥 응원도 잘하지만 얼굴을 내보내는 거라 좀 더 예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미녀 응원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뽑는 기준으로는 이제 북한에서 말하면 옷가나 육가를 형태로 뽑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뽑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그 응원단 자체가 온다는 거는 그만한 집안의 재력이라든가 권력이 받쳐져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응원단에 이제 이설주도 나왔다고 하는데 보면 다 이제 중앙당이라든가 그만한 이제 권력가 집안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쁘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냥 이뻐서만도 오는 건 아니고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연 학생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한국이 좀 미인에 대해 너무 잘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응원단 하면 남녀가 같이 응원을 하는 건데 굳이 북한에서 왜 미녀들만 보내는지 저도 굉장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녀를 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한민국의 외모 지상주의 때문인지 미녀 응원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가 잡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 대학생들과 함께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도 함께 뛰어놀고 땀 흘리다 보면 어느새 어색함을 잊고 금방 친해집니다. 남과 북도 스포츠를 통해 그동안 싸워왔던 불편함을 잊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기도해봅니다. 이상으로 통일 이야기 한마당 제13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